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대 질환이라고 불리는 심혈관 질환은요, 돌연사를 부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더 가서 점검도 받아보시고 수술을 통해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프라인 A 강의 시간에는요, 이 심혈관 질환 보험, 이 보장 범위부터 가입 방법까지 꼼꼼하게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요, 미래가 좀 불확실하다,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많아서요. 이어지는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연금보험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연금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이어지는 코너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도 알찬 정보 만나기 위해서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6번, 또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 유튜브 통해서도 소통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채팅 통해서도 함께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골든타임이란 말 자주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 이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한 질환이 바로 심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가입 범위를 신경 써서 보험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은 심혈관 질환의 보험 가입 방법을 김경화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오늘 보험플랜 A를 준비한 김경화인데요. 우리가 흔히 TV나 드라마를 보면 뭐 회장님이나 높으신 분들이 가슴을 부여잡고 욱 하면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심장에 무슨 일이 생겨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 그 질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시려고 다들 준비를 하시는데 이 심장에 관해서 보험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제대로 준비하는지 그 보장 범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이런 경우 심혈관 질환 의심해보자. 어떤 경우일까요? 심장 질환 의심 증상 중에는 가슴 통증이 있고요. 가슴 두근거림이 있고요. 호흡곤란, 어지러움 및 실신, 만성 피로. 이런 경우, 이런 증상들은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겪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일까 또 알아볼까요? 당뇨병, 많이들 갖고 계시죠. 고혈압, 특히 더 많으실 거예요. 고혈압 환자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 그다음에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특히 심각하게 생각하실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과체중이나 복부 비만, 살집이 많으신 분들은 워낙에 혈관들이 약해져서 아마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습관에서도 굉장히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요. 흡연이나 운동 부족, 과로나 스트레스, 이런 여러 가지 13가지 이런 범위 중에 본인이 나는 저게 한 50% 이상 해당이 되는데 하시면 병원에 한번 가보셔서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심장 질환의 선행 질환을 한번 볼 거예요. 심장 질환이 발병하기 전에 뭔가 특별히 선행 질환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무엇일지 지금 한번 보실 텐데요. 심장 질환을 보면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보통 우리는 요즘 담보는 허혈성 심장질환도 많이 나오죠. 허혈성 심장질환,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나 이런 질환이 발생을 하고요. 이런 두 가지 질병이 발생을 하려면 꼭 선행 질환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고혈압과 당뇨병이에요. 또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혈관이 약해지잖아요. 혈관이 약해져서 꼭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시는데 과연 이 혈관 질환이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몸에 엄청난 미세혈관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많은 곳곳마다 혈관이 없는 부분이 없겠죠. 이 혈관을 이렇게 동그랗게 놓고 봤을 때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관이 탁하잖아요. 젊은 20대 건강한 피부 같은 건 맑고 깨끗하다고 말을 하는데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혈압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피가 끈적끈적해지거나 탁해지죠. 그러면 피 안에 혈전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혈전이 만들어지면서 이 혈전이 이 혈관 벽에 붙는 거죠. 이렇게 침착. 혈관 벽에 붙어서 이 붙은 이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지거나 아니면 그 굳은 부분에 염증이 생긴 거다 하면은 죽상동맥 경화증이라는 질병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죽상동맥 경화증이라는 게 어디로 가느냐? 처음에 만약에 머리로 간다면 머리에서 이 죽상동맥 경화증이 발병을 한다면 혈관이 이쪽으로 간다면 처음에 막히면 뇌경색이라는 증상이 되는 거고요. 좁아지면 뇌동맥 폐쇄협착증이라는 질병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부어오른다면 혈관이 이렇게 막히잖아요. 죽상경화로 막히잖아요. 그러면 혈관이 막힌 바로 앞부분이 부어오르겠죠. 피가 통하지를 못하니까. 이 부어오르게 되면 뇌동맥류가 되고요. 부어오르다 터지게 되면 뇌출혈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죽상동맥 경화증이 심장으로 가는 경우. 우리가 오늘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심장으로 가게 되는 경우 막히면 급성 심근경색증이 되는 거고요.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협심증이나 부정맥, 심부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아는 그 심장 질환 범위에 과연 부정맥과 심부전이 있는지 요거를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요. 암은 부동의 일이에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부동의 일인데 지금 이 암 사망률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밑에 2, 3, 4위, 2, 3, 4, 5위가 변화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근데 가장 눈에 띄게 볼 게 이 심장질환 사망률이거든요. 이 심장질환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다른 거는 밑으로 떨어지는데 심장질환 사망률만 높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 요거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이거랑 같이 더불어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당뇨하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꼭 혈관질환 발병률이 높아진다. 위험 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심장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당뇨와 고혈압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보니까 꾸준히 늘고 있대요.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고혈압 환자들이 점점점 늘고 있으면서 이렇게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점점 늘게 되면 당연히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환자들도 같이 늘고 있는 추세가 되겠죠. 그래서 심장 질환으로 사망을 하는 그 인구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심장 질환으로 왜 사망을 하는지 어떤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것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지 이것도 한번 자료를 뽑아봤더니 심장질환 돌연사의 90%가 부정맥 때문이랍니다. 근데 이 부정맥이 뭐냐면 우리가 성인 심장은 1분에 60회에서 100회 정도 뛰어야지 정상이래요. 그런데 이 부정맥은 뭐냐면 지나치게 늦게 뛰거나 서맥, 지나치게 빠르거나 빈맥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너무 빨리 떴다가 너무 천천히 떴다가 이렇게 빈맥이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에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요 90%가 부정맥인 이 부정맥을 정확히 우리가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심부전은 뭐냐면
심장이 이렇게 펌프질을 하잖아요. 우리가 심장이 펌프질을 해야 피가 온몸에 이렇게 도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심장을 하는 이 심장 펌프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하거나 아니면 힘이 약해져서 제대로 펌프질을 못하거나 이런 거를 심부전이라고 하는데 최근 5년 사이에 10%나 심부전 환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분들한테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자료가 발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심장 질환에 대한 이런 준비를 정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처럼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은 혈관이 협착되거나 이런 부분이 되면 우리가 이런 질병이 되면은 병원에 바로 가서 검사를 해요. 그게 바로 골든타임을 지켜야지 검사를 해서 바로 수술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골든타임을 지켜서 병원에 도착을 하면 우리가 흔히들 어떤 수술을 하냐면 스텐드 삽입술이나 카테터 시술을 받습니다. 카테터 삽입술은 뭐냐면 혈관 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 벽이 막히는 거죠. 이 벽이 막혀서 이 막힌 벽을 뚫어주는 거예요. 뚫어줘서 이렇게 기구를 넣어서 막힌 벽을 이렇게 뚫어주는 이 시술이 카테터 삽입술이고요. 그다음에 스텐 삽입술은 뭐냐면 우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을 텐데 이런 스텐 삽입술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떠냐면 혈관벽이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거나 자꾸 협착이 되는 거죠. 혈관벽이 붓는 거지. 혈관벽이 너무 약해져서 이렇게 붓게 되면은 이런 스프링을 혈관벽에다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혈관벽을 든든하게 고정시켜주는 이런 작용을 하는데 이 스텐트 삽입술을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스텐 삽입술이나 카테터 삽입술을 하는 이런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이 통증을 느껴서 제 시간에 도착을 잘 해야지 이런 시술을 받아서 멀쩡하게 다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정말 너무 타이밍을 놓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수술 받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는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 자체가 보험으로 얼마나 보장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는 꼭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심장에 대한 보장 범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처음에 예전에 가입한 상품은 급성심근경색증이라는 담보로 가입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3년 전부터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가 많이 나왔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거보다도 범위가 훨씬 넓은 심혈관 진단비나 심내혈관 수술비 이런 담보들이 나왔거든요. 제가 아까 체크를 꼭 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정맥이랑 심부전이었죠. 이 부정맥과 심부전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허혈성 심장 진단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정맥이나 심부전에 대한 진단을 받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요거를 꼭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심장질환에 대한 담보를 준비하실 분들은 꼭 이거 부정맥과 심부전이 다 포함이 되는 심혈관 진단비나 심내혈관 수술비 이런 걸로 준비를 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큰 예시가 뭐냐면 이쪽에 보면 심장질환을 환자 수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이 단위 이렇게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허혈성 심장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55.8%.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44.2%의 환자들은 부정맥이나 심부전, 기타 심장질환으로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44.2%나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허혈성 심장 진단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분들 중에 44.2%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뇌혈관 진단비 같은 경우는 보장 범위가 거의 지금과 예전과 거의 유사한데 심혈관 진단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혈성 심장 진단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유념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보장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장 내용 같은 경우는 혈관 질환, 아까 당뇨나 고혈압 환자분들은 항상 보장, 혈관 질환에 대한 담보를 충분히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뇌혈관 진단비도 같이 보장 내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뇌혈관 진단비 1과 2가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뇌졸중 진단비는 이렇게 두 개 합쳐서 그러면 2,000만 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기타 뇌혈관이나 장애 후유증 보상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도 1과 2가 있는데, 1에서는 여기서 이게 포인트죠. 1에서는 1,000만 원을 부정맥, 신부전, 협심증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부정맥과 신부전, 협심증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를 1,000만 원씩 준비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2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급성 심근경색증 요거를 보장 받으시는 거고, 그다음에 수술비 같은 경우도 진단비는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수술비는 할 때마다 받는다고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수술비 같은 경우도 부정맥과 신부전이 다 포함되는, 이게 포함이 같이 되는 수술비로 1,000만 원까지 할 때마다 이렇게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보장 내용을 준비를 해 가시는 거고요. 그러면 과연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떠세요? 보험료가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가 않죠.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갱신 상품인 거고요. 이거는 비갱신 상품입니다. 갱신 상품도 30년마다 갱신 상품으로 제가 예시를 했는데요. 10년 갱신도 있고 20년 갱신도 있고 30년 갱신도 있습니다. 네, 보험료가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차원에서도 30년 갱신까지도 준비해 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30세 같은 경우는 30년 갱신으로 한다면 13,600원이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7,27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100세 만기로 가져간다. 100세 만기로 가져간다고 해도 금액이 크게 부담이 안 되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이런 분 30대 같은 경우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준비하면 좋으시겠죠.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100세 만기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50대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50대 기준은 30년 보장, 30년 갱신으로 하면은 남자분 같은 경우는 47,490원. 여자 같은 경우는 24,600원. 굉장히 여자하고 남자하고 보험료 차이가 좀 많이 나기는 하는데,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태우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해서 혈관 쪽이 많이 약해지셔서 위험률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보험료가 조금 높기는 한데, 그래도 그 정도의 준비를 이 가격으로 해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행운이 아닐까.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신 분들 마찬가지거든요. 100세 보장 같은 경우도 50대 남자는 54,100원, 여자 같은 경우는 28,800원. 제가 갱신하고 비갱신을 두 가지 다 비교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성별에 따라, 나이에 따라, 그리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갱신도 있고 비갱신도 있고, 갱신 중에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단계별로 있으니까 나는 준비를 하고 싶은데 저 보험료가 부담이 돼 싶으시면 그중에 본인이 상황에 맞는 걸로 초이스를 해가지고 같이 가져가시면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심장질환 범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범위 중에서도 특히 부정맥이나 신부전, 요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요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 1년 전 정도에 내가 심장질환, 이대혈관 질환을 준비를 했다. 그러시면 증권을 한번 열어보시고요. 부정맥과 신부전이 되는지 요거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장 기간 같은 경우도 갱신이나 비갱신 다 준비가 가능하거든요. 갱신도 10년, 20년, 30년 갱신이 있으니까 요것도 상황에 따라 맞춰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심사위용도 유병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325 조건에만 맞으면 유병자분들도 충분히 이담보를 준비해 가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꼭 심혈관 질환 담보로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마무리하면서 주말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프라인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암과 함께 대한민국 3대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심혈관 질환 오늘 집중해봤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이 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오늘은요, 그동안 우리가 가장 넓다고 생각한 그 보장보다 더욱더 넓어져서 우리가 돌연사의 90%라고 하는 부정맥 그리고 중년분들께 정말 흔하게 나타난다는 신부전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보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알아보시면 보험 시장에서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이런 범위가 넓은 보험이 있다고 하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6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지금 한 분 문자 주셨습니다. 3007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분이 한 2년 전쯤에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요, 부정맥이나 신부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 넣으셨는데, 전문가님, 이거 넓게 가입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분은 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너무 안타까운데요. 지금 문자 주신 분은, 질문 주신 분은 사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맥과 신부전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보장 범위가 넓은 부정맥과 신부전이 포함되지 않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가입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자 주신 분은 그분이 조금 걱정이 되시면은 보험 상품은 조금 큰 금액 아닌 것 같으니까 조금 보완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는데 부정맥이나 신부전은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있으셔도 추가를 위해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경화 전문가님과 라이프라인의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다들 암보험은 있으신데 내가 2대 혈관 질환 어떻게 잘 가입돼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중년이 넘으면은 암보험보다도 더 비싸고 또 가입조차 까다로운 게 이 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저렴할 때 보장 범위 넓게 열려 있을 때 많은 연락 주시고 추가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선택, 연금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연금보험 다들 관심 많으시죠? 이 자리에 김성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참 요즘 하루하루 좀 팍팍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이 미래라는 단어가 조금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래가지고 저 오늘 좀 집중을 해보려고요. 연금보험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내일 종합주가지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일요? 네. 내일 일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그렇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전문가님. 10년 후에 우리 민채 아나운서의 그 미래는 어떨 것 같아요? 10년 후에는 잘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죠. 정말 저는 단기 목표만 세우고요. 뭐 몇 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되겠지? 이 생각 자체를 하는 게 좀 불안함이 느껴져서 잘 안 하게 돼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예. 이게 바로 우리가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우리 인생인데 사실은 그 10년, 20년, 길게는 3, 40년 후에 우리 노후는 네.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를 조금씩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그 행복이라는 그 두 글자로 지켜낼 수 있을지는 모르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어렸을 때에는 미래에는 나는 뭐 과학자가 될 거야, 선생님이 그렇죠? 될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꿈을 꿨는데 요즘 좀 꿈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좀 행복하게 미래에 보낼 수 있게 연금보험 준비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이 연금보험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금리 상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돈을 좀 모아야 되는데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장기적으로 묻어둔다고 하면 실질적인 우리가 긴 미래에 대해서 그 돈이 불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질 돈은 결국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변액연금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액연금이 아닌 이상은 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해지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럼 변액연금을 준비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얘기할 텐데요. 이 변액연금에는 사실은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연금에 대해서 강의한 적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변액연금도 말씀드리고 달러연금도 말씀드리고 이랬는데 뭐 달러연금이 좋은지 변액연금이 좋은지 원화연금이 좀 헷갈리시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변액연금이 왜 좋은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변액연금은요, 일단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신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해서 일단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돈을 맡기면 보험사는 운영사에 각종 펀드에다가 맡겨서요. 그 운영사는 펀드에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갖다 줄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연금으로 수령을 하다 보니까 연금은요, 여러분들이 제일 오래 나이가 드셨을 때 고정적으로 나오는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채 아나운서, 예를 들어서 현금 5천만 원을 줄게, 한 달에 100만 원을 줄게,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으면 저는 후자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연금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연금은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게 그래서 바로 연금이 가장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 보험으로 준비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이 연금 상품 안에 혹시 보장 내용도 담아줄 수 있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좋고요. 또 하나는 보험사에서 준비하면 10년 이상 여러분들이 유지할 경우에는 여기에 불어나는 이자는 단 한 푼 없는 비과세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오, 좋네요. 요즘 뭐 다들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뭐 주식이다, 코인이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보험인데 이제 투자가 된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가 되는 연금보험이 변액연금이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그 변액연금이 다시금 이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자, 그러면 연금도 두 가지거든요. 원화로 할 수 있는 연금이 있고 달러로 할 수 있는 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화로 하는 연금하고 달러로 하는 연금을 제가 그 두 가지를 예전에 다 강의를 했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거를 해야 되겠어? 라고 좀 헷갈려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다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요. 네. 일단 달러 연금 같은 경우는 가입 나이가 조금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35세서부터 가입이 가능하고요. 원화 연금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의 그 75세까지 그 나이 가입 연령은 마찬가지고요. 보험 기간은 마찬가지로 연금을 수령할 때 본인이 원하면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납입 기간 같은 경우는 달러 연금 같은 경우는 좀 5년, 7년, 10년 후에 이렇게 한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화연금 같은 경우는 납입 기간을 자기가 자유롭게 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지급 기준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게 두 개 다 변액인데도 불구하고 이 달러 연금 같은 경우는 연금액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변액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몇 살서부터 받겠다라고 하면 그 금액이 딱 정해져 있고요. 원화연금 같은 경우는 45세 이후에 언제든지 연금으로 전환할 수가 있지만 연금액이 확정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수익률에 따라서 연금액은 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얼마나 연금 받을 수 있느냐 그 액수거든요. 그렇죠.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확정적으로 약속을 해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 달러 연금이 그 아주 큰 장점이 그런데요. 대신 이 달러 연금은 변액인데 그러면 변액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지만 이 변액이 하는 것은 투자를 해서 만약에 해지했을 경우에는 그 수익률에 따라서 해지한금을 받고요. 예. 연금을 만약에 받는다라면 그 수익률이랑 관계없이 지급을 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제가 금액으로 만약에 연금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요. 이 달러 연금 같은 경우는 최소 가입 금액이 월 300불을 하셔야 돼요. 최소. 그러니까 월 300불 정도라고 하면 환율을 좀 계산하기 좋게 한 1,200원 정도, 1대 한 1,200원 정도로 계산한다라면 월 납입 금액을 한 36만 원으로 제가 한번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10년 납만 하신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36,000달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원화로 계산하면 한 4,3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 지금 35세, 40세, 50세 분이 만약에 10년 납을 똑같이 했을 경우 65세 시점에 연금을 개시를 한다는 시점으로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은요. 35세 계신 분은 36,000불, 4,320만 원을 다 납입을 하게 될 경우에 65세 시점서부터 연금액이 연간 2,466달러를 받게 되거든요. 이거를 원화로 환산하면 290만 원, 한 300만 원가량을 받게 되세요. 연간. 그렇게 됐을 경우 이분이 36,000불, 4,320만 원을 다 납입한 거를 다 만약에 연금을 받아서 다 받는 시기가 언제냐? 한 14.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79.5세가 되시면 내가 냈던 그 보험료는 다 받으시고요. 그 다음부터 받으시는 거는 이제는 공짜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훨씬 다 많은 금액을 받으시는 거고요. 40세 같으신 분들은 연간 받을 수 있는 게 2,310불, 그러니까 원화로 환산하면 278만 원. 그래서 한 15.5년 정도가 되시고요. 50세 같으신 분들은 한 18년 정도가 돼서 83세 정도가 되시면은 이거를 다 받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사시면은 다 받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요새 뭐 100세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 한 15년 정도, 15년에서 적게 20년에서 30년 많게는 이 기간 동안을 그냥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와, 정말 내가 월급이 없을 때 얼마나 막막해요. 그럴 그렇죠. 때 딱 내가 돌려받을 거 다 돌려받고 그때부터는 그냥 공짜로 뭔가 용돈을 받는다?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달러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놀라시는데 그럼 제가 변액연금의 원화를 한번 제가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예, 어떻게 아마 돼요? 더 놀라실 겁니다. 네. 자, 보게 되시면은요, 이건 10년 납 똑같이 했습니다. 자, 한 달에 36만 원씩 10년만 납입을 하시고요. 변액연금에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 변액연금은 현재 금융당국에서 예시했던 3.37%부터 수익률을 계산을 했을 때 예시입니다. 자, 이분이 35세 분이 4,320만 원을 납입을 완료가 되면 65세 시점에 계약자 적립금이 9,600만 원이 돼서요. 연간 연금액이 43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4,320만 원을 다 받게 되는 그 시점은요, 한 10년만 받으시면 내 원금은 다 받으시는 거예요. 또 40세 분 같은 경우는 11.6년만 받으시면 되시고요. 50세 분도 한 14년만 내시면 거의 이 내가 냈던 그 원금은 다 회수가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에 수익률을 3.375%라고 예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10년 이상 유지를 할 때는 그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그 수익률이 펀드 수익률이 5%가 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각각의 경쟁력이 또 돋보이는 게 다른 것 같아서 네. 장점들을 좀 비교를 해주시죠. 그래요. 그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일단 달러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요. 수익률에 관계없이 연금액이 확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걸 확정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치하면 거치할수록 금리가 연금액이 계속해서 더 늘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특히 이제 환율을 상승할 시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달러로 모든 게 달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만약 환율 상승 시에는 다시 원화로 환산하면 훨씬 더 높은 환급률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새 뭐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안 되지만 해외 여행 가면 바로 캐시로 해가지고선 그 달러를 찰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는 대신 단점은 환차 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그다음에 보험료는 반드시 달러로만 되기 때문에 내가 내는 보험료가 이렇게 36만 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36만 원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300불을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펀드는 그 장기 채권에 딱 하나만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대신 원화 같은 경우는 장점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입을 할 경우에는 펀드에 대한 그 지식이 없더라도 인공지능을 체크를 하게 되면 알아서 그 운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연금을 수령할 시 한 번 올라갔던 연금은 절대로 내려가지 않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미보증형이기 때문에 혹시 이론상으로는 원금 손실도 가능하다는 것을 좀 하고요. 또 그다음에 수익률이 확정돼 있지 않다는 것도 유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연금 다 필요하거든요. 직장 그만두고 엄청 오래 살잖아요. 그냥 이제 연금 준비한다고 치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좀 골라주시죠. 만약에 지금 연금이 없으신 분들은 원화 변액연금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그래서 금액이 적던 많든 꼬박꼬박 납입을 하시게 된다면 그게 큰 미천이 될 거고 만약에 지금 연금을 많이 준비하시는 분은 좀 추가적으로 달러 연금을 좀 준비하신다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아마 좋은 그 여러분들의 노후에 불확실한 미래가 확실한 미래로 변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노후 준비 더 이상 걱정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연금보험 일단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새롭게 달러 연금보험으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할 때부터 내가 언제 얼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정적으로 알고 준비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연금 처음 준비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주식이나 채권에 적극적으로 투자가 되는 원화 변액 연금 추천해 주셨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6번 또 그리고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김성군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 했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이제 실시간 전화와 문자 통해서 상담도 도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벌써 와 있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시죠? 네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제가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 한 2개 있는데, 예. 제가 건강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병원을 안 가서, 보험에 대한 보장 내용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한번 궁금해가지고 상담을 받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나이가 좀 젊으실 것 같은데, 올해 네. 한 몇 살 정도 되셨을까요? 저 42살 됐어요. 알겠습니다. 아직은 네네네. 건강하시지만 이제 또 아프면은 보험 필요하잖아요. 네네. 특별히 지금 그러면은 자녀는 있으시고요? 아니, 지금 임신 중이라서 올해, 첫 아이를 낳을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요? 부담이 좀 되긴 하죠. 왜냐면 병원에 이제 안 가다 보니까 그 혜택을 못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정리해가지고 좀 유리한 방향으로 좀 설계를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도움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증권부터 살펴보시죠.
자, 40대 초반의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03년도에 S생명의 종신보험 그리고 M화재의 라이프케어 보험까지 보험료 한 19만 원 정도 내고 계시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생활 초반에 가입한 보험들이라고 합니다. 올해 임신도 하셨고 출산으로 인해서 수입이 좀 줄어들고 갔다고 하셔서 지금 보장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확인이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한불화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보험증권 받고서 시청자님이 어떤 분이신지 상상하면서 좀 궁금했었는데요. 시청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건강하신 편이시죠? 네, 거의 병원을 안 가니까 이 정도면 건강한 것 같아요. 네, 다행이시겠네요. 보통 이제 본인이 아프거나 병원에 자주 가게 되면 본인의 보험이 어떻게 가입되는지 좀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신데 시청자님처럼 건강하신 분들은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떻게 됐는지 가입할 때만 아시고 계속 유지하고 보험료를 낼 때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시청자님? 잘 모르겠어요. 네, 보험을 보장을 받으시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 비용, 내 부담을 줄이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요. 네네. 네, 근데 이렇게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청자님처럼 보험료는 계속 내는데 보장을 못 받는다면 좀 억울하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가입하신 보험이 12년 전에 이렇게 마지막에 가입하신 보험이 12년 전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됐네요. 곧 출산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저랑 함께 이제 보험증권 같이 살펴보시면서 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은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생명의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시청자님께서 23살이실 때 이제 아주 젊은 나이에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이게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하시면서 아까 가입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맞아요. 저희가 네, 하면서 처음 가입했어요. 예. 그러셨어요? 이거 그럼 시청자님께서 직접 알아보고 필요해서 가입하신 건가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네. 부모님이 저희 이제 형제가 많아가지고 부모님께서 저희 보험을 다 가입해 주시기가 힘들어가지고 네네. 저희 이제 돈 벌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이제 동료분들이 보험은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도 권유를 해주셔서 그때 네. 가입을 했어요. 그러셨어요. 맞아요. 보험은 젊고 안 아플 때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데요. 근데 젊은 분들은 보통 이제 아프지가 않고 내가 설마 아프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필요해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가 좀 흔치 않으세요. 근데 시청자님은 또 이제 사회생활 하시면서 주변에서 말씀을 듣고 미리 준비를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이 보험이 이제 납입 기간이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20년 동안 내는 건데 이제 2년만 있으면 이 보험료 이제 다 안 내셔도 되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험료는 안 내셔도 되고 보장만 이제 쭉 가져가시면 되는 거라서 아주 어릴 때 지금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보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암 진단금이 3천만 원, 그리고 이제 유사암이라고 해서 이거는 일반암의 한 10% 정도, 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유사암이 뭐예요? 네, 유사암은 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유사암은 이제 암이랑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제 유사암으로 분류하는데 요새 젊은 분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 갑상선암 있는 건 아시죠? 네네네. 네, 이런 갑상선암이 유사암에 포함되고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이제 유사암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유사암은 주기적으로 요새 우리가 건강검진도 나라에서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이제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치료가 빨리 되기 때문에 유사암으로 이제 보험사에서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사암을 일반암과 별도로 분리해서 보장할 수 있는 가입 금액을 좀 낮추고 별도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시청자님의
이 보험은 좀 오래전에 가입하신 보험이시기 때문에 이 네. 갑상선암은 그래도 일반암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또 장점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수술비가 있는데 수술비가 1종에서 3종까지 있는데 3종으로 갈수록 이제 중대한 수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1종 수술의 예를 들어보면 그 제왕절개 수술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서 아마 이제 출산하신다고 할 때 혹시라도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보장을 또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아, 이것도 수술에 포함되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포함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요새 또 어르신들 50대 이상 분들은 이제 백내장 수술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새는 또 백내장 수술이 너무 또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도 아까 유사암처럼 이렇게 별도로 빼가지고 이제 보험사에서 좀 관리를 하고 보호 가입 금액도 좀 많이 낮춰놓은 편인데 시청자님께서 이 백내장 시청자님의 이 수술비에는 2종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백내장 수술을 하시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 보장을 또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험 수술비에서 가장 큰 장점은 그 치조골 이식이라는 건데 혹시 시청자님은 임플란트 같은 건 안 하셨나요? 아, 네네. 근데 제가 치아가 원래는 건강했는데 네네. 임신을 하면서 조금 뭐 그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기는 그렇죠, 하더라고요. 맞아요. 임신하면 또 이제 치아도 안 좋아지시는데 혹시라도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이 치조골을 이식하게 되는데 요새는 치아 보험에서 또 임플란트 역시 또 많이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치아 보험으로 임플란트가 보장이 된다면 시청자님의 그 보험에서는 이 수술, 2종 수술에 포함이 돼서 예전에는 이 2종 수술이 좀 중대하고 난이도가 좀 높은 수술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많이들 하고 있으신데 네, 2종 네. 수술에서도 또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좋네요. 네, 그래서 이 보험이 이렇게 장점들이 참 많고 예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서 납입도 거의 끝나가시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주계약인 일반 사망을 제외한다면 80세가 이제 끝이세요. 보장이 아, 끝나시는 거예요. 아, 그럼 그 이후로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다들 들어보시면 100세 시대, 100세 시대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네. 시청자님은 혹시 언제까지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뭐 지금은 아직 건강해서 오래 살 것 같은데 네. 뭐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맞아요,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100세까지 또 건강하게 사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보험을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보험 가입 당시에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5년에서 10년 정도 낮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80세 만기가 아주 가장 최고의 보험이라고 이제 다 준비를 하셨을 텐데 지금 네네. 점점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서 보험사에서도 100세 만기, 심지어는 110세 만기까지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보험들이 이제 있는 추세라고 하니까 이런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것들을 많이 반영한 사례라고 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예전과 비교를 하시면 90년대 60세 어르신을 보는 것과 현재 60세 어르신을 보는 거가 시각이 좀 다르죠? 좀 네, 너무 다르죠. 네, 아주 다르죠. 요새는 많이 60세 어르신들이 경제활동도 아직 활발하게 하시고 또 젊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해서 건강하게 사시는 편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이 80세까지 아주 잘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이후의 미래까지도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M화재 라이프 케어 보험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보험과는 다르게 사망이 상해 사망,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상해 사망, 그 생명보험사에서는 사망의 경우에는 단서 조건을 달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 손해보험사에서는 사망의 원인이 상해냐, 질병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그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이 아마 그 가입하셨을 때 암이나 뇌, 심장 같은 그 3대 질환에 대해서도 가입을 각각 하셔서 그 암이랑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각각 2천만 원씩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시네요. 네. 예, 근데 이게 3년 갱신인 거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네, 가입할 때랑
똑같이 오르지 않아서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셨구나. 네네. 네, 보험료가 오르지 않았던 그 이유는 바로 적립보험료입니다. 이 적립보험료라는 거는 우리가 보험료에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 이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장받는 거 외에 이제 적립되어서 이 보험이 만약에 오르거나 갱신되게 될 경우 이 적립보험료에서 충당을 해가지고 아마 시청자님 그 보험료가 이제 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40대고 아직 젊으시니까 이거를 체감하진 못하시지만 50대, 60세가 되면 이제 갱신되는 보험료가 내가 쌓여져 있는 보험료보다 그거를 뛰어넘게 되면 이제 보험료가 이제 오르게 되는데 그 폭이 아마 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시청자님께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위험을 좀 줄이시고 실손보험 역시도 지금 2009년에 가입하신 구실손이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가 최근에 상담한 그 상담자의 그 보험 역시도 시청자님과 비슷한 경우였는데 처음에 4만 원으로 가입하셨다고 했는데 50대 초반이신데 그분이 이제 15만 원으로 보험료가 많이 오르셨대요. 엄청 올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실손 보험을 요즘에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보장 범위가 작기 때문에 이제 해지를 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네. 간단하게 시청자님께 앞으로 이 보험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네, 납입보험이 이미 이제 2년 정도 안 남은 이 S사의 보험은 유지를 하시고 M사는 실손을 전환하신 다음에 해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유사함이 300만 원으로 적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새롭게 준비하시는 보험에서는 1,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유사함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수술비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80세 만기였기 때문에 이것을 100세로 준비를 하시고 종수술비처럼 넓게 준비를 되어 있지만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플랜으로는 질병 수술비와 112대 질병 수술비로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넓고 깊게 준비를 하신다면 100세까지 장기적으로 앞으로 살아가실 때 요영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 시청자님. 네네. 네, 그래도 건강할 때 연락 주셔서 너무 다행이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 드리진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